85장. 샤의 가문은 몽골군의 무자비한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을 찾았으나 그들의 발걸음보다 몽골군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니샤푸르로 숨어 들어가면 잠시나마 안전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마저 이미 수부타이의 명령을 받은 몽골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샤의 어머니와 부인들은 절망적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 저들이 너무 빨라요. 더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숨을 몰아쉬는 부인의 떨리는 음성이 폐부를 파고들었다. 우린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인가. 어머니가 흐느끼듯 고개를 떨구는 순간 왕실 보물이 몽골군 손아귀 위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왕실의 상징이자 샤의 권위 그 자체였다. 이제 샤의 혈육과 보물마저 몽골군에게 빼앗겼으니 그의 권세는 남은 흔적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니샤푸르에서 생포된 가족들은 무력하게 사마르칸트로 끌려갔다. 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하는 최후의 병사들 뿐이었다. 샤의 마지막 충성스러운 병사 3만 명이 레이 외곽에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니샤푸르와 주변 도시가 몽골군에 유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샤를 위해 마지막 숨결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켜야 한다. 한 장교가 병사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외침은 절박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병사들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답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도망치거나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기세등등한 몽골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자비하고 강력한 장수라 불리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기병대가 이미 저 멀리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접근하고 있었다. 저들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하라. 또 다른 병사의 외침에 병사들은 한층 더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기울 때 전장은 마치 한순간 폭풍이 몰아치기를 기다리는 고요함에 잠겼다. 곧 그들이 온다. 모두 자리를 지켜라. 어디선가 울려 퍼진 절박한 목소리를 따라 병사들은 방패를 단단히 붙들었다. 이윽고 먼지 구름을 가르며 몽골군의 기병들이 육중한 함성을 내질렀고 칼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 곳곳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수부타이의 기치는 초원의 법칙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친구는 곁에 두되 적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추격하는 집요함과 철저한 군통솔은 오직 강인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순간이든 그가 서 있는 곳엔 피바람이 불었다. 수부타이는 병사들을 여러 개 분대로 나누어 적의 방어선을 교란했다. 몽골 기병대는 좌우로 흩어져 빠른 기동력으로 측면을 공략하며 점차 커다란 원형의 포위망을 형성했다. 적의 진영은 마치 풀밭 위의 사냥감처럼 서서히 좁혀오는 몽골군의 압박을 피할 길이 없었다. 화살 준비, 쏘아라. 수부타이의 명령이 전장을 가르자 쇠뇌에서 날아간 화살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화살비는 방패와 갑옷을 가차없이 꿰뚫었다. 화살이 처절히 떨어지는 곳마다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방패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형제들이여, 무너지 말고 버텨라. 적의 장교가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진영은 혼돈으로 휩싸인 뒤였다. 방어선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자 각자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흩어지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그 틈에 수부타이는 다시 한번 기마병들에게 지휘봉을 내리쳤다. 몽골군 기마병들은 주저함 없이 방패 사이 작은 틈새를 파고들었다. 어설프게 방어 태세를 잡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베어 넘어뜨렸고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곧 죽음으로 이어졌다. 흙먼지가 휘날리는 전장에는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려 목숨을 건 마지막 저항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부타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적을 압박해갔다. 그는 끝까지 추격하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적이 도망치면 더 먼 곳까지 말을 달려 쫓았고 끝내 잡지 못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사냥감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친구는 평생 곁에 두지만 적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초원의 법칙을 그는 몸소 실천했다. 내가 있는 한 이 전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수부타이가 낮게 중얼거리며 화살이 빗발치는 하늘 아래를 바라보았다. 쓰러진 적들은 흙먼지 속에서 갈 곳을 잃고 신음했다. 그의 명확한 지휘와 군 통솔력이 만들어낸 이 무자비한 장면은 초원의 법칙 그대로였다. 살 길을 내주기보다 아예 숨통을 끊어 다시는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수부타이가 믿는 유일한 승리였다. 사방에서 불길과 절규가 끊임없이 치솟는 가운데도 몽골의 기병대는 수부타이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포위망을 유지하며 적을 몰살했다. 정의도 용서도 그 무자비한 추격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초원 위를 지배한 그의 강인한 정신은 전장을 붉게 물들이며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포위망 안에 갇힌 샤이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무자비한 몽골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수부타이의 명령은 단호했다. 항복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라. 아무도 남기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몽골군은 성난 짐승처럼 방어선을 헤집으며 적을 찾아내어 칼날을 내리꽂았다. 도망치는 병사들은 말발굽 아래 깔려 죽음을 맞이했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려는 자들은 몽골 기마병의 빠른 돌격에 처절한 최후를 맞았다. 형제들이여, 우리에겐 항복할 기회조차 없는 것인가? 어느 병사의 절규가 피와 먼지가 뒤섞인 전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전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갔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려 했던 자들도 몽골군의 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교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가 많았던 샤의 병사들이었지만 몽골군의 압도적인 기동력과 잔혹함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불을 지르라. 이곳의 모든 흔적을 없애라. 수부타이의 냉정한 목소리에 몽골 병사들은 죽은 자와 부서진 무기들을 뒤덮은 전장에 불길을 던졌다. 곧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주변을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가 남긴 흔적은 오직 쟤뿐이다. 불길을 바라보던 수부타이가 흥없이 중얼거렸다. 아무리 거대한 군세라도 한번 무너진 도시는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질 뿐이었다. 수부타이는 말 한 장을 한 번 더 고쳐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길이 이글거리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그는 스스로의 승리를 다시 확인했다. 자비는 친구에게 바라거라. 몽골을 적으로 두면 남은 건 죽음뿐이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과 냉혹함이 뒤섞여 있었다. 샤의 마지막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소멸된 그 순간 샤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어머니와 부인들은 이미 사마르칸트로 호송되었고 왕실 보물 역시 몽골군 손에 들어갔다. 더 이상 샤를 지켜줄 군대도 그가 사수해야 할 보물도 없었다. 이제 샤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렸다. 수부타이가 중얼거리며 황량해진 전장을 떠올렸다. 구름처럼 옅어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 앞에 남은 것은 이제 온 세상을 뒤덮으려는 몽골의 기세뿐이었다. 샤가 어디로 도망치든 몽골군의 추격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레이 외곽의 싸움으로 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가족과 보물을 잃고 병사들은 전멸했다. 그가 붙잡힐 날이 머지않았음을 누구나 예감했다. 전장을 뒤덮은 불길과 재는 승리를 갈망했던 이들과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려던 병사들의 운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86장. 레이의 거리 전체가 혼란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했다.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몽골에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이들의 의견을 맹렬히 비난했다. 항복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한 주민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아니, 우리는 싸워야 해. 몽골에 무릎 꿇느니 차라리 죽겠소. 또 다른 주민이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맞받았다.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더니 곧 도시 중심계는 피비린내 나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거리는 서로의 사상과 신념에 사로잡힌 주민들끼리 맹렬히 충돌하는 장이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반몽골파의 의지는 점차 약해져갔다. 처음에는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용기를 다졌으나 몽골군이 이미 가까이 다가왔다는 공포가 번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항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한 반몽골파 전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음성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거리 한편에서는 이미 더 많은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몽골군에 붙으려 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항복뿐이야. 철제 도구와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한 한 친몽골파 주민이 소리치며 반몽골파를 공격했다. 그가 두려움으로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때면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이 뒤섞여 나타났다. 친몽골파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몽골파는 점점 밀려났다. 불타는 건물 잔해 사이로 주민들이 쓰러져 갔고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는 도시 전역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의 희망은 흩어져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모든 혼란과 내전의 광경을 수부타이는 몽골군과 함께 도시 외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붉은 노을 아래 무너져가는 도시가 그의 눈에 한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어리석군. 수부타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표정한 그의 시선에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들은 이미 서로를 파괴하고 있구나. 우리의 칼이 닿기도 전에 말이다. 몽골군이 굳이 무력을 쓰지 않아도 레이의 주민들은 이미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분열이 극에 달한 이 도시는 내부에서 빠르게 붕괴 중이었다. 수부타이는 참혹한 시체가 나딘군은 거리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다. 수부타이는 고개를 돌려 부하를 향해 냉정하게 명령했다. 우리가 끝을 내자. 수부타이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안팎에서 벌어진 내전은 친몽골파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몽골파였던 이들은 목숨을 잃거나 포박되어 버렸고 거리는 처참한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장군, 이제 도시는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한 몽골 병사가 보고하듯 고개를 숙였다. 반면 무수한 사상자를 낸 친몽골파 주민들은 몽골군 앞에서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한껏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린 안전한 건가요? 제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수부타이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전, 너희가 진정 나를 신뢰하느냐? 나도 너희를 전혀 믿지 않는다. 두려움에 의해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언제 내게 등을 돌릴지 누가 알겠느냐. 도시가 눈앞에서 스스로 붕괴해버린 광경을 목격한 수부타이는 이들이 몽골군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수부타이는 차갑게 결단을 내렸다. 모든 남자를 처단하라. 길게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이미 지옥의 문턱에 선 도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장군, 항복한 자들도 모두 처단합니까?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시선에 서려 있었다. 수부타이는 그를 잠시 흘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답했다. 예외는 없다. 그들이 오늘은 무릎을 꿇었지만 내일은 칼을 들고 일어설지도 모른다. 이로써 도시를 장악한 몽골군은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다. 반항하는 자는 물론 이미 항복 의사를 밝혔던 자들까지 예외 없이 검과 창에 쓰러져 갔다. 도시 전체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고 길깬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 섬뜩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제 레이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도는 도시가 되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건물들은 붉은 빛을 머금은 차에 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이날의 대학살은 레이의 생존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다른 도시들에게도 몹시 분명한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 몽골군은 혼란과 분열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 복종만을 요구했으며 그 외의 모든 선택지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보았느냐? 수부타이가 부하들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종이다. 두려움 없이는 충성을 얻을 수 없다. 부하들은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흐느끼는 소리조차 사라진 거리는 광기의 흔적만을 어둠 속에 남긴 채 다시 정막 속에 잠겨갔다. 이 도시 레이는 이제 몽골군의 무자비한 의지를 증언하는 잔혹한 표식으로 남았다. 공포와 피로 뒤덮인 이곳에서 항복과 저항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오직 죽음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초원의 강한 바람은 순식간에 레이를 관통했고 수부타이는 불타는 잔해와 시체 위를 말굽으로 짓밟으며 도시를 뒤로 했다.
그의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도 남지 않았고 그곳이 누구의 도시였는지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차가운 승리. 그것이 몽골이 원하던 질서였다. 구독과 좋아요 꾹